오늘 조선일보 아침자 신문을 보니까요. 고 이병철, 정주영 회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거목들과 관련한 눈에 띄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또 2000년대 초반 태어난 이른바 MZ세대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이 1세대 기업인의 성공 신화를 되새기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1분 이내의 짧은 영상들이 그러니까 이런 산업계의 거목을 다룬 짧은 영상들이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짧은 영상들을 우리가 이제 쇼츠라고 부르는데 최근 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한국의 창업 1세대 기업인 관련 영상들이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1976년 사우디에서 12억 달러짜리 이 주베일 항만공사를 수주한 일화를 담은 영상은요, 조회수가 287만을 넘어섰고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1983년 73세의 나이에 던진 승부수라고 해서 이 삼성은 반도체 산업에서 성공해야 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그런 내용을 담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274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1978년 이 중국의 최고 실권자 덩샤오핑이 이 포항제철 창업자죠. 고 박태준 회장을 영입하려 했던 일화를 담은 영상. LG그룹 창업주 고 구인혜 회장이 국내 최초의 라디오, 국내 최고의 이 컬러 TV를 생산한 내용을 담은 영상 등도 이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부분의 영상들이요, 20, 30대 이용 비중이 높은 이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쇼츠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 건데요. MZ세대들이 주목하는 1세대 기업인들의 생전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수 있다 하고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이테크라고 그럽니까? 새로운 기술, 심지어 삼성은 이제 이 반도체, 전자 같은데, 항공기 같은데 거기에 하면 중점을 두고 하면 증설하고 확대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도정 정신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모든 포스코맨이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1세대 기업인들의 성공 일화뿐이 아니고요. 그들의 생활 습관 등을 담은 영상들도 아주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매일 새벽 3시에 하루를 시작해 5시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밥상머리 교육으로 자식들에게 일찌감치 근검과 성실을 가르쳤다는 일화. 또 고 이병철 회장이 매일 새벽 일어나 그날의 할 일을 꼭 메모했던 습관을 담은 영상들입니다. 특히 고 정주영 회장 일가의 아침 영상을 담은 한 영상은 405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영상들에는 성공하는 사람의 아침은 누구보다 이르고 시간별 계획은 정확하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덤비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위기를 극복하는 걸 보면서 별거 아닌데도 좌절하는 나와 비교하니 소름이 돋았다 등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청운동 자택에서 이제 매일 새벽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거, 또 거기에서 이 자손들한테 밥상머리 교육을 했다는 거, 널리 알려진 그런 유명한 일화입니다. 장손이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요, 이 손자들 가운데서 이곳에서 가장 많이 아침 식사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한 번도 늦지를 않아서 할아버지 정 회장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 정주영 회장의 어록을 담은 영상들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정 회장 어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봐, 해보기나 해봤어.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하죠. 이뿐 아니라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면 된다 등의 이 발언을 담은 영상에는요. 다시 나오기 힘들 위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1등 공신이다라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덩달아 정 회장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영웅시대 관련 영상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해당 드라마는 지난 2005년에 방영된 것이죠. 이 배우 최불암 씨가 정 회장 역을 맡아서 연기했습니다. 정주영 회장 1세대 기업인들 가운데서도 참 스토리가 많은 그런 인물이죠. 최근에는 정 회장의 창업사를 기리는 차원에서 지정한 이 역사거리, 여기에도 MZ세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 회장의 역사거리가 조성된 신당동의 싸정거리가 MZ세대들의 성지가 된 건데요. 신당동 싸정거리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어린 시절 배달원으로 일했던 쌀가게 복흥상회가 있던 장소로 정 회장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관련해 고 정주영 회장의 생전 목소리들 조금 더 들어보시죠. 그분들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집을 살 때까지는 왜 텔레비를 사는 거냐. 라디오 하나만 사도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 그리고 왜 다방에 앉아서 배도 한 번도 훌쩍훌쩍 잘 마시고 돈을 버리느냐. 배가 고프면 우동을 한 그릇 사 먹지. 암만 어려움에 당하고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찌게 빌어서 실패지,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그런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그 선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잘 발전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이 MZ세대들이 왜 이렇게 1세대 기업가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MZ세대들이 처해 있는 어떤 복잡한 현실 또 어떤 고단함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과거보다 경제적으로는 훨씬 부유해졌지만 취업난 등 고달픈 현실을 이겨낼 내성이 떨어진 MZ들이 불굴의 정신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일군 산업화 영웅들의 이야기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한 30대 스타트업 창업자는 조선일보에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세태에서 1세대 창업가들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국가까지 생각하며 업을 일궜다는 점이 존경스럽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경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저희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이찬원 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자서전을 4번이나 정독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찬원 씨가 언급한 김 회장의 자서전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로 이 씨가 태어나기도 전인 1989년 초판이 나와 최단기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던 책입니다. 이후 김우중 회장 별세 1년 전인 2018년 개정판이 나와 지금도 꾸준히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앞서 고 정주영 회장의 역사거리처럼요, MZ세대들의 관심은 이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의 추모관, 기념관 등을 또 방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1세대 기업가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관련 캠프나 교육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6월 한국경제인협회가 롯데그룹과 함께 신격호 창업주 추모관이 있는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연 기업가 정신 캠프엔 대학생만 200여 명이 모였다고 하고요. 부산 기장군의 박태준 포스코 창업회장 생가옆에 마련된 박태준 기념관에도 최근 대학생들의 방문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우양호 정신 같은 박 회장의 불굴의 의지에 10대에서 20대 학생들이 특히 감동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태준 회장의 우향우 정신, 이건 포스코 건설 당시에 박 회장이 현장 직원들한테 실패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 이렇게 격려했던 말, 이걸 뜻하는 겁니다. 네, 관련해 지난 2011년 고 박태준 회장의 마지막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을 그냥 주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앞에 퇴직이란 말을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냥 회장이라고 부르시오. 2030 세대를 우리가 이제 MZ 세대라고 부르죠. 그 MZ 세대들이 자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회사를 일구고 또 대한민국을 산업화의 기반에 올려놨던 고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 회장 같은 이른바 1세대 기업가들의 성공 신화를 되새기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오늘 1면과 3면에 걸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보도해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 1세대 기업가들에 비해서 지금 MZ세대들은요 훨씬 더 많은 걸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많은 걸 누리고 있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 저 성공 신화를 그냥 뭐 책이나 뭐 이런 것들로만 보고 아마 본인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 아닌가? 뭐 아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왔을 텐데 사실 알면 알수록
굉장히 흥미있는 일화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그 중간쯤에 이제 위치한 네. 세대인데 저희들은 직접 이제 그 박태준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정치하는 모습도 봤잖아요. 네. 정주영 전 회장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지금 MZ 세대들은 이거를 거의 우인전 보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초기 기업가들인데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본받을 점들도 많고 뭐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위치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저분들은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무언가를 일궈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아마 배울 점이 많다. 또 의지를 불태우고 뭐 이런 것도 그 한번 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뭐 아마 이런 생각에 지금 그 상당히 열광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최 패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사실 정치부 기자로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나 박태준 회장을 직접 취재하고 옆에서 네.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고서 처음에 느낀 느낌이 이런 분들을 거인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런 생각 사실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마 MZ 세대들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런 발자취를 느끼고 또 배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 변호사님 그렇죠. 혹시 MZ 세대 아니세요? 저는 뭐 살짝 걸쳐 있는 MZ 그렇습니까? 세대라서 진짜 네. MZ 세대들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MZ 세대들이 특히 이제 1세대 기업인들을 보면서 열광하는 모습들은 뭐 당연히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또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이 현상이 또 뜻깊게 보여지는 것이 그동안 우리는 외국에 있는 CEO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정작 1세대 기업인들의 이런 숨은 스토리들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MZ 세대들에게 알려지고 관심을 받는다라는 점은 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1세대 기업가들의 또 훌륭한 점들, 본받아야 될 점들을 또 MZ 세대들이 기억하는 것 당연히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에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과 일본의 교과서는 이 기업인들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는 이 산업화 거목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거 뭐 배경은 짐작이 됩니다. 워낙 우리 내부에서 뭐 재벌이라든지 재벌 총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대립도 있고 의견이 많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지만 또 MZ 세대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변화가 한번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